핫쌤입니다. 최근 들어서 평균값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저번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평균을 찾고 싶다면 분모에는 관측자 수 n분의 분자에는 x의 합입니다. 자, 이 공식으로 평균값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공식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계산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범위값을 활용한 평균값 찾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자, 이 범위 개념 가지고 평균을 찾는 겁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이론이 뭐냐 하면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형태는 정규분포 그림이죠. 정중앙에 있는 점이든 선이든 정중앙은 평균과 최빈수와 중위수와 같다,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좌우대칭형 모양을 갖다가 정규분포라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은 이론상의 모형이고 실제로는 좌측으로 치우치든지 우측으로 치우치든지 이와 같은 치우침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는 여기가 최빈수일 것이고 여기 점이 중위수가 되겠죠. 그럼 평균은 대개 여기에 위치하려고 그럽니다. 속성이 중간에 위치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치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가 최빈값일 것이고 여기가 중위수라면 평균 역시 그 사이에 위치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서로 합해서 보는 겁니다. 자, 가학생이라 둘게요. 밑에를 나학생으로 둘게요. 가학생의 최대값, 최소값, 범위 가지고 보면 평균은 그 중간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나학생의 최대값, 최소값 놓고 보면 평균은 그 중간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평균의 속성입니다. 자, 범위 개념은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의 속성은 범위의 값 그 사이에 존재하려고 그런다. 자, 가학생의 경우 가학생이 받은 점수는 어쨌든 간에 최소값 밑에는 없죠. 최대값 위로 없습니다. 나학생도 마찬가지 받은 점수가 최소값 밑으로 최대값 위로는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원리와 개념 가지고 실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NCS 예시 문제 코레일이 공개했죠. 자, D를 볼게요. D의 최대점은 52, 최소값은 36. 그래서 계산하면은 빼면은 16입니다. 자, 관측자 수는 두 개죠. 그래서 계산하면 8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에서 8을 빼주고 최소값에서 8을 더해주면 자, 52 빼기 8은 44, 36 더하기 8은 44. 이게 바로 평균값이죠. 실제 계산 공식에 따라서 평균을 계산하면 44가 나옵니다. 그런데 C는 계산하면은 평균값은 45인데 이 범위 개념 가지고 들이대서는 판단하면 계산하면 41.5가 나옵니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래서 편차가 큰 경우 적용이 안 됩니다. 편차는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입니다. 편차가 크다, 적다 그 판단 기준은 뭐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D처럼 편차의 크기가 적어야 합니다. 즉 어딘가 좀 멀려 있어야만이 이 스킬이 먹히는 겁니다. 실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가 작년에 공개한 코레일 예시 문제인데 선택지 3번이 바로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 비율은 90% 미만이다. 미만. 그러면 이 값을 더해서
나눠서 평균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면 최대값 표시하고 최소값 두 개 계산하면은 91이 나오죠. 2로 나누면은 얼마죠? 45.5가 됩니다. 그럼 자, 61.6 더하기 45.5, 150.6 빼기 45.5 하면은 106 또는 107이 나옵니다. 연산하면은 그래서 90% 미만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106 또는 107 정도가 나옵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자, 3번 문제가 2007년, 17년 예시 문제인데 자, 여기서도 선택지 2번이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평균 85%이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역시 자,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습니다. 계산합니다. 하면은 26이죠. 나누기 하면 13이죠. 그래서 98에서 13을 빼주면은 얼마죠? 85죠. 72에서 13을 더해주면은 85. 그래서 정확하게 85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좀 복잡한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평균을 묻는 진술이 있습니다. 자, 선택지 3번. 그럼 자, 이 진술에 따라서 2015년도 고속철도 인거리 평균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전체 데이터 단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유효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최대값은 29, 최소값은 16이죠. 이 두 개를 계산하면은 29 빼기 16은 13입니다. 그럼 13을 갖다 2로 나누면은 6.5가 되죠. 그래서 16에 6.5를 더합니다. 22.5. 29에서 6.5를 뺍니다. 그럼 22.5. 따라서 정확하게 22.5가 나왔는데 이하냐 이상이냐. 자, 우리가 버린 숫자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2.5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합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범위 개념을 활용한 그리고 평균의 속성 원리를 활용한 평균값 찾기 스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범위의 개념 그리고 평균의 속성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제 아무리 데이터 복잡해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범위값을 활용하자. 범위의 뜻 그리고 평균의 속성. 평균은 어쨌든 간에 그 중간에 위치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평균은 그 중간에 위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평균은 대개 최소값에서 반, 최대값에서 반.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그러면 그것이 평균이 되겠죠. 여기서도 최소값에서 더해주고 여기서는 최소값에서 빼주고 그러면 만나는 점이 바로 평균이 되겠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C팀에서 봤듯이 편차가 큰 경우에는 잘 안 먹힙니다. 자, 편차가 큰 게 뭐냐, 그 기준이 뭐냐 묻는데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8, 90% 이상은 이 스킬 가지고 평균값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대개 90% 이상을 여러분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 가지고 또 예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죠. 어쨌든 간에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